2003년 세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6세기의 황금 조각품 살리에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릇 중 하나인 이 소금 그릇은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가 사용하던 것으로,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벤베누토 첼리니가 금과 에나멜로 장식하여 만든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인데요. 조각 작품의 모나리자라 불리는 이 그릇은 프랑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빈미술사 박물관에 보관되던 중 도난과 횟수소동을 빚은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릇부터 우리네 식탁을 채워주는 친숙한 그릇까지, 음식을 내놓거나 먹기 위해 사용하는 그릇들은 오랜 세월 동안 크기와 형태, 그리고 재료 등의 변화를 거듭하며 다양하게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 놀라운 아이디어에서는 일상과 예술의 접점, 그릇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요리를 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소용없다.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하지 말라. 그릇을 사랑하고 다루는 일을 즐겨야 하며, 그릇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요리와 하나로 맺어진다. 일본 요리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천재 예술가이자 전설적인 요리인 기타오지 로산진이 한 말인데요. 그릇은 요리의 기모노라 생각한 그는 고급 요리점의 문을 열며 먼저 몇몇 가마의 그릇을 주문했지만, 주문 제작한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년 후 가마를 만들어 직접 그릇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담아내는 용기를 넘어 음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동반자인 그릇.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릇을 이용해왔고, 재료의 개발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제작해왔는데요. 이와 같은 인류의 그릇 사용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조리기구와 식기 등으로 사용된 그릇은 바로 토기인데요. 이 시대에는 토기 외에도 동물의 뼈와 조개 껍질, 그리고 과일 껍질 등이 식사나 조리용 그릇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리용 냄비 등은 주로 청동제였고, 식사를 할 때에는 청동제나 도기, 금, 은으로 만든 큰 접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용 접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의 일인데요. 이 무렵부터 백납으로 접시나 항아리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초에는 자기를 연구하던 독일의 베트거가 백자 제조에 성공했고, 이에 왕은 드레스덴에 궁정 공방을 설립했는데요. 이후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자기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며 자기를 든 접시나 항아리 등이 등장했습니다. 드레스덴 자기 또는 마이센 자기라 불리는 이 자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1720년대에 총감독으로 초빙된 헤롤트와 그 후 조각가 겸 조형 작가로 초빙된 캔들러에 의해 마이센 자기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색채 등 회화적 요소와 형태 및 조각적인 발전이 촉진된 마이센 자기는 18세기 중반까지 최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헤롤트는 청나라의 옷체 장식을 번안하거나 중국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넣었고, 캔들러는 로코코풍의 호화로운 장식물을 만들어 이를 보급했습니다. 동양의 백자처럼 하얀 바탕에 문양을 그려 넣은 마이센 자기는 여전히 유럽 최고의 자기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마이센에서는 수백 명의 도공들이 자기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로 및 수렵 생활을 하던 신석기 시대부터 그릇을 사용했는데요. 이때의 식기는 토기의 표면에 빗살과 같은 문양을 새긴 빗살무늬 토기였습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식기는
빗살 무늬 토기에서 문양이 거의 없는 무문 토기로 바뀌었는데요. 무문 토기는 대부분 바닥이 납작하고 목이나 손잡이가 달린 것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에 접어들어 토기류와 칠기류, 그리고 상류층의 기호에 따라 등장한 금은기와 도금기 등이 사용되며 그리스의 재료와 종류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그릇들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이천의 한 도자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고려와 조선 시대에 제작 및 사용되었던 다양한 자기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2세기에) 만들어진 이 청자 양강 연판문 접시는 입술이 비교적 넓게 벌어진 형태로 연꽃이 그릇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문양이 눈에 띕니다. 1392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접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대접의 형태와 문양을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굽을 이루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자는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12세기부터 고려만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고려 청자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손꼽힙니다. 고려의 식기는 크게 금속기, 칠기, 목기, 자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식기로 독창적인 상강기법과 아름다운 빛깔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자기는 매우 정교한 상강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으며 비온 뒤 갠 하늘의 색이라 불리는 빛의 색은 당시 자기 생산국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사신마저 천하제일이라고 칭할 만큼 뛰어난 자기였습니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가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분청사기는 높이가 높고 윗부분이 밖으로 벌어진 인화 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안정감 있는 형태의 발입니다. 이 사발은 16세기의 것으로 분청사기의 조형과 미감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굽부분과 내면의 중심 부분을 제외하고 백토를 발랐으며 안쪽에는 버드나무 양자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분청사기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이후 조선시대 자기의 주류를 이룬 주인공은 바로 백자였는데요. 조선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식기로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는 태토 위에 백토를 분장한 자기를 말하며 실용적인 형태와 다양한 기법을 특징으로 계층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도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백자 또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담고 있는 자기로 맑고 청아한 순백의 미감은 마치 자연을 사랑한 조선시대의 선비 정신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16세기의 물건인 이 백자발은 순백의 태토 위에 반투명의 배교가 쓰여져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식기로는 이와 같은 백자 외에도 사기, 질그릇, 목귀류 등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그릇들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청자와 백자 등의 전통적인 그릇은 거의 생산되지 않게 되면서 실용성보다는 골동품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릇은 재료, 형태, 그리고 용도 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릇의 형태나 재료뿐 아니라 그 크기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하는데요. (1940년대) 밥그릇 용량은 550cc였지만 서구의 식문화가 소개되며 1970년대에는 450cc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밥그릇의 크기가 350cc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소득 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한 끼당 밥의 양이 줄어들며 밥그릇의 크기도 함께 작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용되는 그릇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다양한 그릇의 종류 중 하나인 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여주군의 한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제토를 분쇄한 다음 반죽 상태의 흙을 고밀도로 압축하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둥글넓적한 물체들은 차렉 상태의 배토인데요. 형태를 만드는 성형 공정과 불로 굽게 되는 소성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 공정에서는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소성 공정은 적정한 온도로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석고형 창고인데요. 제품의 사이즈에 맞는 석고형을 찾아 이를 덮은 상태로 소성하면 제품의 형태 보존이 용이하다고 하네요. 한편 이곳에선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성형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동 성형기를 이용해 한 가지 형태를 대량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주로 단순한 원형 접시, 공기, 대접 등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형 공정을 거치며 드디어 각각의 그릇들이 제 용도에 맞는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이렇게 성형한 그릇을 말끔하게 다듬는 정형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포질과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형 공정에서는 자동 정형기를 이용해 그릇을 깔끔하게 다듬는데요. 이렇게 그릇을 돌려 회전시키며 도출된 부분을 연마해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성형된 그릇들을 구워줄 이 기계는 예열대와 소성대, 그리고 냉각대로 이루어진 1차 소성 가마인데요. 예열대는 본 소성에 앞서 가마를 데우는 초기 온도 상승기 역할을 하며, 소성대에서는 본 소성이 이루어지고 냉각대에서는 가마 운전 정지 후 서서히 냉각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소성 가마는 1차 소성 가마입니다. 가마 구조는 예열대와 소성대, 냉각대를 거치게 되는데 1280도에서 6시간 굽는 가마액입니다. 윙윙 하는 기계음이 들려오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바로 자동 시유기를 이용해 유약을 분사하는 시유 공정인데요. 이렇게 그릇을 빙빙 돌려주는 까닭은 다양한 각도의 노즐에서 분사된 유약을 균일하게 그릇에 흡착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유 공정을 마친 그릇들은 2차 소성을 거친 후 다음 공정으로 차례차례 이동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릇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공정.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은 전사지를 부착하는 화공 공정입니다. 다루기 힘든 재질인 전사지를 다양한 형태에 부착하기 위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릇에 입힐 무늬를 인쇄한 전사지를 부착한 후 소성하면 노란 부분은 소성 과정에서 증발해 투명해지고 무늬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도 작업자의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액상 골드를 묻힌 붓으로 선을 그어 그릇의 무늬를 만드는 선인 공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손잡이나 테두리 등 필요한 부분에 꼼꼼하게 무늬를 칠해주는데요. 이 용기 속에 담긴 액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액상 골드인데 금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네요.
2차 소송까지 완료된 하얀 그릇에 문양을 입히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먼저 특수 인쇄를 하여 나온 전사지에 물을 불리면 문양이 형성되는데 그 무늬를 하얀 그릇에 부착하여 기포를 제거하여 3차 소송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문양은 주로 꽃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빌딩이나 과일 또 곤충을 소재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선 3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약 850도씨의 온도로 40분에서 1시간가량 구워줍니다. 자기를 만들 때에는 차르 상태의 배토를 그릇으로 성형한 뒤 굽는 1차 소송인 초벌과 유약 흡착 후 소송하는 본 소송인 2차, 전사지 부착 후 소송하는 3차, 선인 후 소송하는 4차까지 총 4번의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길고 정성스러운 작업 끝에 드디어 우리가 사용하는 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자기와 녹그릇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은 현재는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는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 측면에서도 점점 가볍고 문양이 뛰어난 도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날에는 자기를 비롯해 스테인리스강,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그리고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일상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재의 그릇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소재를 이용해 만든 이와 같은 그릇들은 기존 그릇의 단점을 보완한 저마다의 기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데요. 트라이탄이란 신소재를 이용해 만든 그릇은 내구성이 탁월해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물리적인 충격 및 이빠짐 현상에 대해 같은 두께의 도자기 소재보다 최대 3배까지 내구성이 강한 제닉스라는 신소재로 만든 그릇들은 부드러운 표면을 가져 나이프가 미끄러져 긁혀도 흠집이 남지 않으며 조용히 쉬운 재질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옥수수 전분에서 분리한 포도당을 젖산하여 생산한 PLA를 소재로 만든 식기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폐기 후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식기지만 일반 플라스틱 제품처럼 쉽게 깨지지 않는 내구성도 갖추고 있으며 전자레인지의 열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하네요. 때로는 친숙한 일상용품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를 넘어 그 맛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그릇.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서 시작된 그릇의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소재, 디자인, 그리고 그 기능면에서 눈부신 변화를 더해왔는데요. 행복한 식사를 책임지는 그릇은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가게 될까요? 일상과 예술의 접점, 그릇의 또 다른 기분 좋은 변신을 기대해봅니다.